이게 떡국이야? 소금은 누가 이렇게 퍼부었어?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나를 보더니 말했어요. 여보, 엄마 말 좀 들어주면 안 돼?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마저 내 편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부엌 구석에서 몰래 울며 결심했죠. 이대로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새해 첫날 새벽 5시. 나는 부엌에서 떡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첫 설날이었어요.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준비했죠. 손끝이 벌겋게 부르트도록 뜨거운 육수를 저어가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흰 떡을 동그랗게 썰면서도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어요. 남편 민호가 어제 말했거든요. 엄마가 며느리 손맛 보고 싶어 하셔. 떡국 정말 잘하잖아. 그 말에 용기를 얻어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준비했습니다. 육수에서 구수한 냄새가 올라오고 있을 때였어요. 부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순자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더니 내가 떡 써는 모습을 보고 혀를 찼어요. 아이고, 떡을 그렇게 썰면 퍼져서 못 먹어. 며느리라면 배워야지. 말끝마다 칼날 같은 잔소리가 날아왔습니다. 나는 웃으려고 애썼어요. 다음엔 더 잘할게요, 어머님. 하지만 속으로는 왜 이렇게 나를 무시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 옆에 서서 계속 지적했어요. 국물이 너무 짜 보이는데 소금 얼마나 넣었어? 파는 너무 크게 썰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집안 음식 맛이 다 변해. 내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분명히 맛보지도 않고 왜 이렇게 트집을 잡는 걸까요? 그래도 첫 설날이니까 참았습니다. 알겠어요. 앞으로 더 신경 쓸게요. 거실에서는 민호가 TV를 보고 있었고 신우이 지원은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어요. 아무도 부엌에서 벌어지는 일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당연하다는 듯이요. 떡국이 거의 완성될 무렵 지원이 부엌에 들어왔어요. 언니, 뭐해요? 하면서도 휴대폰으로 몰래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킥킥 웃더라고요. 무엇이 그렇게 재미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원아, 뭐가 그렇게 웃겨? 내가 물었더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며 슬그머니 나가버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넘어갔죠.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지켜보시더니 말했어요. 첫 설날인데 이 정도면 봐줄 만하네. 그래도 아직 배울 게 많아. 칭찬인지 비난인지 모를 말이었습니다. 상을 차리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렇게 힘들게 준비했는데 왜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민호가 다가와 어깨를 툭 쳤어요. 고생했어. 냄새 좋다. 그 한마디가 그나마 위로가 되었습니다. 남편만이라도 내 편이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뭔가 불안했어요. 시어머니의 시선이 계속 따가웠거든요. 마치 내가 뭔가 잘못할 때까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원의 이상한 웃음도 신경 쓰였고요. 떡국 그릇을 들고 거실로 나가면서 속으로 말했어요. 오늘 하루만 잘 넘기자. 처음이니까 이해해 주시겠지. 하지만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상을 다 차리고 나서야 숨을 돌렸어요. 새해 첫 식사가 무사히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사히 끝날 수 있을까요?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상 앞에 모여 앉았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떡국을 담아드렸습니다.
시어머니 것부터 먼저 드렸죠. 맛있게 드세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들어 떡국을 한 모금 떠드시더니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이마를 찌푸리시는 게 보였습니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응. 시어머니가 중얼거리시더니 다시 한 숟갈 더 뜨셨습니다. 그리고는 숟가락을 내려놓으시더라고요. 거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이게 떡국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소금은 누가 이렇게 퍼부었어?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시어머니가 크게 소리치셨어요. 온 가족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분명히 간을 맞춰봤는데 왜 이렇게 짜다는 거죠? 어머님, 제가 다시 끓여드릴게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으셨어요. 처음이라고 봐주려고 했는데 이건 너무하잖아. 먹을 수가 없어. 민호가 나를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엄마 말 좀 들어주면 안 돼? 그 순간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마저 시어머니 편이었어요. 내가 잘못했다는 듯이 말하는 거잖아요.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빠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원이 킥킥 웃으며 거들었어요. 역시 오빠 편이지. 엄마가 맞는 것 같은데? 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이 꽉 막힌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어요. 미안하다고 해결돼? 설날 음식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다른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호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지원은 여전히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나만 혼자 뜨거운 시선을 받고 있었어요. 다시 끓여올게요. 나는 떡국 그릇들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부엌에서 혼자 서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분명히 간을 맞춰봤는데 그때는 괜찮았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짜진 걸까요? 새로 떡국을 끓이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말이 가장 아팠어요.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언니, 괜찮아요? 지원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응, 괜찮아. 나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엄마가 원래 까다로우시긴 해요. 적응하면 괜찮을 거예요. 지원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서글펐습니다. 새로 끓인 떡국을 내놓았을 때 시어머니는 겨우 한 숟갈만 드시고는 이제 좀 난내하셨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불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부엌 구석에 앉아서 몰래 울었어요. 서럽고 억울했습니다. 정성껏 준비했는데 왜 이렇게 무시받아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남편마저 내 편이 아니라는 게 가장 슬펐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야.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어요. 그저 이런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제 일이 아직도 가슴에 쓰라렸어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와 지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대화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더니 뭔가 비밀스럽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귀를 기울였죠. 이번에 제대로 길들이자.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내 손이 멈췄습니다. 길들이다니 나를 두고 하는 말인가요? 며느리가 버릇없으면 가정이 무너져. 처음이 중요해. 내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나를 두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더 자세히 들어봤어요. 엄마, 말이 맞아요. 처음부터 확실하게 해야죠. 지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 그렇게 웃으며 영상을 찍던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다 계획이 있던 거였구나. 어제 떡국 일도 좋았어. 앞으로도 계속 트집 잡아야 해. 네, 알겠어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면서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어제 떡국이 갑자기 짜진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혹시 누군가 몰래 소금을 더 넣었던 건 아닐까요? 민호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해. 아들이 아내 편을 들면 안 되거든. 오빠는 원래 엄마 말 잘 들어요. 걱정 마세요. 내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남편마저 그들의 계획에 놀아나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어제 내게 엄마 말 좀 들어주면 안 돼? 한 것도 다 계획된 일이었나 봅니다. 오늘은 뭘로 트집 잡을까? 빨래 개는 거라도 확인해 보세요. 뭐든 나올 거예요. 두 사람이 킥킥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얼마나 우스워 보였을까요? 정말 바보 같았습니다. 그들의 장난감처럼 놀아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기능을 켰어요. 이런 대화를 증거로 남겨둬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혹시 모르잖아요. 이 집안에 이런 며느리는 없어야 해.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귀에 박혔어요. 나는 이 집안 사람이 아니라는 말인가요? 결혼해서 들어온 지 이제 겨우 몇 달인데. 두 사람의 목소리가 멀어지자 나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화가 났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괴롭히려는 건가요? 그때 민호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여보, 뭐해? 평범하게 묻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아침 준비하고 있어. 나는 최대한 평상시처럼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어요. 어제 일은 신경 쓰지 마. 엄마도 처음이라 그런 거야. 민호의 말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당신도 그들 편이면서 뭔 소리예요? 응, 괜찮아.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민호가 나가고 나서야 큰 숨을 쉬었습니다. 녹음된 내용을 다시 들어봤어요.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길들이자, 트집 잡자, 이런 며느리는 없어야 해.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게임을 시작했다면 나도 게임을 할 수 있어요. 일부러 실수하는 척해서 그들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트집을 잡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을 모두 기록해 둘 거예요. 점심 준비를 하면서 일부러 설거지를 대충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시어머니가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뭐야? 그릇에 기름때가 그대로 있잖아. 아,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나는 속으로 웃었어요. 정말 예상대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뭘 해도 트집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저녁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빨래를 개다가 일부러 조금 삐뚤게 개어놨더니 시어머니가 바로 발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면 옷이 다 구겨져 다시 해. 네, 알겠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들은 뭔가 찾아내서 트집을 잡을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준비를 해야죠. 그날 밤 나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일기에 적었어요. 언제 누가 뭐라고 했는지, 어떤 식으로 트집을 잡았는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내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더 이상 그냥 당하고만 있는 순진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나름대로의 전략이 필요했어요. 챕터 4 완전한 고립.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의 트집은 계속되었어요. 밥을 해도, 청소를 해도, 빨래를 해도 뭔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점점 지쳐갔어요.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어서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목소리를 들으니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왜? 무슨 일이야? 나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엄마에게 털어놨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나를 대하는지, 남편이 시어머니 편만 든다는 것도요. 엄마가 위로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다야? 엄마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위로는커녕 오히려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며느리라면 다 참는 거야. 나도 그렇게 살았어. 엄마, 하지만 이건 너무해요. 매일 이런 식으로. 너 혹시 버릇없게 군 거 아니야? 시어머니한테는 무조건 고개 숙이고 사는 거야. 엄마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마마저 시어머니 편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잘못한 게 없으면 왜 시어머니가 그러겠어? 분명히 내가 뭔가 잘못했을 거야. 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친정 엄마조차 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다는 게 이렇게 절망적일 줄 몰랐어요. 엄마, 정말 힘들어요. 힘들어도 참아야지. 결혼 생활이 뭔 장난이야? 너 혹시 이혼 생각하는 거 아니지?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됐어. 참고 살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야. 전화를 끊고 나니까 더 절망스러웠어요. 세상에서 나를 이해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가 회식이 있다며 늦게 들어왔어요. 술에 완전히 취해서 비틀거리더라고요. 나는 물을 떠다 주며 말했습니다. 당신, 나 좀 도와줘. 어머니가 너무 심해. 뭐가 심해? 매일 트집 잡고 뭘 해도 안 된다고 하고. 민호가 나를 보더니 짜증을 냈어요. 또 그 소리야? 엄마가 그러실 리 없는데. 정말이라니까. 어제도. 그만해! 민호가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좀 맞춰라! 엄마 힘들어하잖아!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어요. 남편마저 나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했다지만 이건 너무했어요. 당신도 어머님 편이구나. 편이 어디 있어? 가족인데!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민호는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나는 거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정말로 혼자구나. 친정엄마도 남편도 아무도 내 편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내가 참고 견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봤어요. 초췌해진 내 얼굴이 보였습니다. 결혼 전에 밝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결혼 생활인가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 단단해지는 걸 느꼈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기를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스스로 해결해야 했어요. 좋아. 이제부터 진짜로 내 방식대로 한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착한 며느리 역할은 그만두기로 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게 전쟁이라면 나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보여줄 시간이었어요. 침대에 누우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미안하지만 이제부터는 내 방식으로 한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계획이 서기 시작했거든요. 결심을 다진 후 이틀 뒤 나는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갔어요. 가장 신선한 재료들만 골라 샀습니다. 오늘은 완벽한 한 상을 차려내기로 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정성껏 요리를 시작했어요. 김치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까지. 평소보다 2배는 신경 써서 만들었습니다. 간도 몇 번씩 맛봤고 색깔과 모양까지 완벽하게 맞췄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에 들어오셨을 때 나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뭔가 트집을 잡으려고 하셨을 텐데 오늘은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오늘은 일찍 일어났네. 네. 좋은 재료로 정성껏 준비했어요. 나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뭔가 말하려다가 멈추시더라고요. 완벽한 음식 앞에서는 트집 잡을 거리가 없었나 봅니다. 상을 차리고 가족들이 모였어요. 민호가 먼저 한 숟가락 떠먹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이게 뭐야? 맛있다. 지원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언니,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정말 맛있는데요? 나는 속으로 웃었어요. 평소에는 뭘 해도 문제라고 하더니 이제야 인정하는군요. 시어머니만 계속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뭔가 흠을 잡으려고 애썼지만 정말로 완벽했거든요. 간도 딱 맞고 색깔도 예쁘고 영양 균형도 좋았습니다. 어머님, 드셔보세요. 나는 시어머니께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가 마지못해 한 숟가락 떠드시더니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맛있다고 인정하기는 싫지만 나무랄 데가 없었나 봐요. 오늘은 괜찮네. 겨우 그 정도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만족했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제대로 된 평가를 내린 거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평소처럼 뭔가 트집을 잡으려고 하시더라고요. 반찬이 좀 짠 것 같은데. 하지만 민호가 바로 말했어요. 엄마, 전혀 안 짜요. 딱 맞는데요. 지원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엄마. 오늘 정말 맛있어요. 시어머니가 당황하시는 게 보였어요. 평소에는 가족들이 모두 시어머니 편이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때 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어제 저보고 집안 망신이라고 하셨던 건 농담이었죠? 거실 분위기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가족들이 놀란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빨개지며 당황했습니다. 그건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시어머니가 더듬거리며 대답하셨어요.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민호가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그건 좀 심했어요. 아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내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남편이 내 편을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던 말이었어요. 오빠, 말이 맞아요. 언니가 뭔가 잘못한 거 있어요? 지원까지 나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완전히 당황하셨어요. 평소에 자기 편이었던 가족들이 모두 내 편을 들고 있으니까요. 너희들이 뭘 알아? 내가 며느리 교육하는 건데
시어머니가 화를 내시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가족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교육이 아니라 트집 잡기 아니에요? 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뭐라고? 매일 뭘 해도 문제라고 하시잖아요. 음식해도, 청소해도, 빨래해도. 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 담담하게 사실만 말했어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엄마, 아내가 정말 열심히 하는데 너무 심하게 하신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 빨개졌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을 거예요. 항상 가족들이 자기 편이었는데 오늘은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좋아. 알겠어. 앞으로는 아무 말도 안 할게. 시어머니가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하지만 나는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당황시켰거든요. 저녁이 되자 시어머니가 나와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음식은 정말 잘했어. 인정할 건 인정한다. 겨우 그 정도였지만 나는 만족했어요. 작지만 확실한 승리였습니다. 그날 밤 민호가 말했어요. 여보, 오늘 정말 대단했어. 엄마도 인정하시더라. 응.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할게.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야. 며칠 후 시어머니의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전보다 더 날카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너무 나섰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었어요. 아침부터 시어머니가 저를 유심히 지켜보셨어요. 뭔가 트집 잡을 거리를 찾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집안일을 했어요. 점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정은아, 잠시 이야기 좀 하자. 네, 어머님. 저는 손을 닫고 시어머니를 따라 거실로 갔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요즘 내가 좀 건방진 것 같더라. 시어머니가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상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어머님. 의도가 아니었다고? 며칠 전에 가족들 앞에서 나를 망신 준 것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화가 나 계신 게 확실했습니다. 저는 그냥 사실만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게 사실이야?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무리 조심스럽게 말해도 시어머니는 제가 대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하겠어요. 조심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이미 버릇이 들었어. 시어머니가 제 앞에 딱 서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녁 온 가족 앞에서 내가 사과해. 사과요? 그래, 며칠 전에 나를 망신 준 것. 그리고 요즘 건방지게 군 것 다 사과하라고.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온 가족 앞에서 사과하라니 너무 심한 것 같았습니다. 안 그러면 이 집에서 나가.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귀에 박혔어요. 완전한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사과하지 않으면 집에서 쫓아내겠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로 사과해야 하나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집에서 쫓겨날 수는 없었어요. 좋아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순순히 승복할 줄 몰랐나 봅니다. 대신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뭐, 저도 그동안 참았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사과하면서 함께 말씀드릴게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불안해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인데? 저녁에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온 가족이 함께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당황하시는 게 보였어요.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나 봅니다. 지원이 이 대화를 듣고 있었나 봐요. 부엌에서 슬금슬금 나와 있더라고요. 표정이 미묘해졌습니다. 언니,
무슨 말이에요? 별거 아니야. 그냥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 저는 지원에게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의 표정은 점점 복잡해졌어요. 시어머니가 뭔가 더 물어보려고 하셨지만 저는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부엌에서 혼자 생각했어요. 정말로 오늘 밤에 모든 걸 말해야 하나? 그동안 녹음한 내용도, 일기도, 모든 증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무서웠어요. 이런 말을 하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가족 관계가 완전히 틀어질 수도 있었고요. 그래도 더 이상 참을 수는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최후 통첩을 던졌으니까 저도 준비한 걸 모두 말씀드려야겠어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말을 시작할지, 어떤 순서로 말할지,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민호가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도 평상시처럼 맞이했어요.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이 안쓰러웠습니다. 오늘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데? 민호가 눈치를 채더라고요. 역시 가족이니까 분위기를 아나 봅니다. 저녁에 이야기 있어. 무슨 이야기? 들으면 알 거야.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때까지는 조용히 있기로 했거든요. 밤이 깊어갔어요. 드디어 모든 것을 말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니까요. 저녁 식탁에 온 가족이 모였어요. 분위기가 무겁고 어색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째려보고 계셨고, 민호와 지원은 무슨 일인지 몰라 하고 있었어요. 자, 정은이가 할 말이 있다고 하네.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내셨어요. 마치 제가 사과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가족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네. 할 말이 있어요. 저는 조용하지만 확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먼저 사과부터 하겠어요. 어머님께서 원하시니까요. 시어머니가 만족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드디어 제가 굴복한다고 생각하신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과하기 전에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어머님, 저 길들이신다고 하셨죠?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변했어요. 뭔가 불안해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며칠 전에 지원이랑 부엌에서 나누신 대화 말이에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이번에 제대로 길들이자. 며느리가 버릇없으면 가정이 무너져.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휴대폰에서 나왔어요. 가족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건 뭐야? 민호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더 들어볼까요? 저는 계속 재생했어요. 어제 떡국 일도 좋았어. 앞으로도 계속 트집 잡아야 해.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지원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민호가 시어머니를 보며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하셨나 봐요. 더 있어요. 민호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해. 아들이 아내 편을 들면 안 되거든. 민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자기도 조종당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것도 들어보세요. 저는 마지막 부분을 재생했습니다. 이 집안에 이런 며느리는 없어야 해. 완전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저는 진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예전에 시아버지와 크게 싸우고 집을 나간 적 있으시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절대 나오면 안 될 이야기였나 봅니다.
그건 옛날 일이고. 옛날 일이라고요? 시아버지가 어머님 보고 이런 며느리는 처음이라고 하셨다던데요? 저는 시어머니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동네 어른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어머님도 며느리 시절엔 반항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저는 길들여야 한다고 하세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건 다른 문제야. 뭐가 달라요? 어머님도 참지 못해서 집을 나갔다면서요? 그때 지원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나도 엄마 때문에 힘들었어. 모든 사람이 지원을 보았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엄마가 늘 언니랑 나를 비교했어요. 언니가 뭘 잘못해도 트집 잡으라고 하고, 지원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나도 싫었어요. 왜 언니를 괴롭히라고 하세요? 시어머니가 완전히 당황하셨어요. 지원아, 그건. 엄마는 아빠한테 혼날 때도 있었잖아요. 그때 나보고 비밀로 하라고 했으면서. 왜 언니한테는 그래요? 지원의 폭로가 계속 이어졌어요. 시어머니의 숨겨진 과거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이제야 알겠어. 나도 엄마가 무서워서 언니 편을 못 들었어요. 지원이 저를 보며 사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자신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트집 잡히려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처음으로 제 마음을 이해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 길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어머님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가족 전체가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야 진실이 드러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어요. 어제 밤의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말해버렸거든요. 부엌에서 혼자 있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딘가 초라해 보이셨어요. 정은아, 시어머니가 조용히 제 이름을 불렀어요. 평소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네, 어머님. 내가 너무 심했어.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 억울했던 마음들. 하지만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한때는 저와 같은 며느리였다는 걸 알았거든요. 저도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싸워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때 민호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정장이 아닌 편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보, 민호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시는 당신 편 놓치지 않을게. 여보, 일어서. 저는 민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됐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민호가 저를 꽉 안아주었어요. 그동안 그리웠던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지원도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어제 밤에 많이 울었는지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지원이 저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나도 무서워서 그랬어요. 괜찮아. 이제 진짜 가족 같네. 저는 지원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시누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날 점심은 온 가족이 함께 준비했어요. 시어머니도 도와주셨고 지원도 열심히 거들었습니다. 민호는 상을 차렸고요. 정은이가 만든 음식이 제일 맛있어. 시어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진심 어린 칭찬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님께 배워야 할 게 많아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배우고 싶었어요. 저녁이 되자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어요. 평소와 달리 분위기가 따뜻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게 지내자. 민호가 말했어요. 비밀은 이제 그만. 맞아요. 우리 진짜 가족처럼 지내요. 지원도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정은아, 내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되어서 다행이야. 그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핑 돌았어요. 드디어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이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아 기뻐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민호와 이야기했어요. 정말 힘들었겠어. 민호가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이제 괜찮아. 우리 행복하게 살자. 저는 민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마치 우리 가족의 미래를 축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이 모두 지나간 듯 했어요. 이제는 정말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진짜 가족 말이에요. 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행복한 나날들이 시작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그랬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날 이후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더 이상 누구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